국민의힘 지침 논란,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대정부 질문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무슨 내용이길래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회의를 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현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요, 민주당을 향해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라.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 무능 그리고 북한 퍼주기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고도 강조가 돼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질의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했다, 이런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질의에 나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 측 관계자가 격분할 경우 대정부 질문 질의자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며 답변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문건은 누가 작성을 한 거예요?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이건 단순히 내부 회의 자료일 뿐 의원들에게 일일이 다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내부 회의 자료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거는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내부 회의에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고 전했는데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료의 경우는요, 원내 대책회의나 주요 간부급 회의에서만 비공개로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현재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영 기자, 그럼 네. 이제 이렇게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질의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여기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국민을 위한 질의도 아닌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요.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 보도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가짜였으면 좋겠다.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프레임과 관련된 비판 발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보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1월 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승리를 미리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후궁 발언 등 막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색깔노래 유혹에 텀벙 빠져 이적행이라는 수구 냉전 용어를 동원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 가이드라인은 보수 혁신 실패의 백미를 장식하는 문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프레임이 보수혁신 실패 백미를 장식하는 문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국에 성폭행 프레임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배 교수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내부 문건이고 모든 의원들한테 보내진 건 아니다. 일부 의원들한테만 보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굉장히 좀 군색한 병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궁색한 아시겠지만 변명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프레임을 짜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보수 지지층도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악재가 틀림이 없고요.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현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 극비리에 이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이적행위다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건 보면은 아하, 이런 부분도 결국은 프레임 짜기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권에서는 북풍 공작이다, 색깔론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문건이 지금 폭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던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문건과 관련해서도 뭐 내부 문건이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잘못된 문건이다라고 인정을 해야만이 국민들도 또 보수층 지지자들도 새롭게 달라지겠다라는 그런 야권의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표님, 예.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 정부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에 담기도 조금 어려운 이런 단어를 써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공당이 제1야당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저런 프레임 갖고 교육을 의원들한테 시키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너무 좀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을 거의 초등학생 정도 보지 않으면은 저런 프레임을 뭐 성폭행, 성추행 프레임으로 몰고 가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뭐 국회의원 개개인이 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그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 이거는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저 당 국민의힘이 저 자생력을 갖는 데에는 하나하나 국회의원들이 좀 노력이 필요한데 너무 좀 수동적인 그런 국회의원이 저런 모양을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결국 국민들이 선택을 하려면은 그 집권당이 잘못한 거 이 비판도 중요하지만은 야당이 대안이라는 걸 또 국민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네. 집권당 비판해야 돼요, 당연히. 그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할 거는 집권당 비판 플러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 대안. 이쪽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그런 당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정부 질문이 내일입니다. 과연 내일 대정부 질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국민의힘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상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상을 거부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백봉 신사상인데요. 이 백봉 신사상이요? 백봉신사상이라는 게 모범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 국회의원과 그리고 국회 출입기자단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10명을 선정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상을 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명만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고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 본인이 지금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 여야 협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을 수상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라면서 이 상을 고사를 했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또 한마디 좀 드릴까 합니다. 대정부 질문의 취지는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궁금증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이걸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질문을 국민들이 과연 궁금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